오늘은 쌍곡선하고 2차 곡선하고 접선 관계를 좀 얘기를 해볼 건데, 쌍곡선이라고 하는 애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포물선이랑 타원을 했잖아? 포물선의 정의는 뭐였어? 포물선이요? 중점과 초점 사이의 거리가 같다. 그 다음에 타원은 초점이 두 개가 있어서 초점까지의 거리의 합이 일정하다. 쌍곡선은? 쌍곡선도 그 초점 두 정점, 고정되어 있는 점, 이걸 초점이라고 부르고 C, 0, 마이너스 C, 0, 요 정도로 쓸 수 있는데, 거리의 차가 일정한 거야, 이번에는. 그러니까 쌍곡선 위에 있는 점에서 초점이 두 개 있으니까 거리가 두 개가 생기잖아. 그 차이가 일정한데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주축의 길이라고 불러. X축 쪽에 초점이 있으면 2A인 거고, Y축 쪽으로 가면은 2B가 될 거야. 그래서 이 쌍곡선에서는 중요한 애가 어떤 애냐면, 사실 그릴 때 잘 표현 안 하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 직선이 두 개 생겨. 절대 안 됩니다. 점근선. 얘는 이제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맞아. a분의 bx 이렇게 돼. 그래서 이런 점근선이 존재하고, 쌍곡선의 식은 a제곱분의 x제곱 빼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 근데 만약에 이게 y축 쪽에 있으면 이게 마이너스 1로 바뀌고,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왜? 안 하기 잘 그렸어. 이런 식으로 안 닿게 그려줘야 돼. 그렇지만 가까워지는 모양이 되게끔. 그래서 여기가 A고 여기가 마이너스 A고, 그 다음에 여기에 초점, 이쪽에 또 다른 초점. 그림을 잘 그리면은 여기가 B하고 마이너스 B가 되거든. 그리고 신기한 거는 요 길이가 정확하게 C가 돼. 그림을 좀 못 그려서 그런 건데, 타원에서도 장축의 길이가 제일 길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옆으로 납부대한 애는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라고 썼고, 길쭉한 애는 B제곱은 C제곱 더하기 A제곱이라고 썼고, 얘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다 라고 하는 성질이 생겨. 얘가 가지고 있는 지하적인 특징도 있기는 한데,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거기까지 잘 안 다루기는 해. 있기는 있어. 좀 더 알아보기 해가지고 나와 있는 부분은 있어. 근데 그거는, 이 내용 자체를 써먹을 때보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써먹을 때보다는 수행평가로 뭔가 조사시킬 때 써먹을 수 있는 내용이라, 그건 그냥 좀 넘어가도 될 것 같아. 이게 식 만드는 요령은 이거야. 또 이 점들의 뭐입니까? 점을 x, y라고 두고, x, y랑 c, 0 사이의 거리, 마이너스 c, 0 사이의 거리, 이러면 얘가 주축의 길이를 갖게 된다. 주축의 길이, 꼭지점 사이의 길이, 이게 주축의 길이에요. 요 축 자체를 주축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이게 그냥 전개한 거야. 근호가 있으니까 마음에 안 드네? 하나 넘겨가지고 제곱해서 쭉 쓰고, 여전히 근호가 남아있거든. 또 제곱해야 돼, 정리해서.
그래서 그거는 굳이 이걸 해야 되나? 그래서 안 할 거야. 여기까지는 괜찮지? 그래서 요 얘기만 하면은 사실 다루는 내용이 달라진 것 뿐이지, 똑같기 때문에 잘 푸네. 최근에 나와요. 최근에 해서 지금 어디까지 했는데? 벡터 빼기요. 벡터 빼는 것까지 거의 다 했네, 시험 범위는. 보내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벡터의 연산. 그럼 거기까지는 풀고 있는 것 같으니까 3번을 볼게. a제곱분의 x제곱 빼기 9분의 y제곱은 1. 그 다음에 이 꼭지점이 13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의 타원이래. 초점이래. 자, 여기에서는 꼭지점에 해당되는 애가, 여기서는 초점에 해당되는 애가 되거든? 근데 우선 꼭지점이 뭐냐? 그냥 a,0이래. a,0. 여기서는 초점은 어떻게 구하느냐? 장축이 x축 쪽에 있을 테니까 13의 제곱에서 b제곱을 빼면 돼. 13이지 그냥 이게 제곱한 거니까 여기서 b제곱을 빼면은 이게 초점의 제곱이거든.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그냥 13이야. 그래서 정의만 가지고도 나오는 문제들이 많다. 6번 평행이동. 초점 사이의 거리가 10 루트 2다. 초점 거리가 10 루트 2인 쌍곡선이 있는데, 그러니까 요 얘기는 이 C가 10 루트 2고, 그럼 C가 5 루트 2가 된다라는 걸 알려준 거네. K제곱분의 x-1의 제곱 빼기 25분의 y-2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 자, 얘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하는 거는 뭔 얘기냐면은 y축 쪽에 초점이 있을 거라는 얘기야. 그래서 주축을 이렇게 잡았을 때, 자, 여기가 중심이고 여기 사이의 길이가 5 루트 2인 거야. 그래서 적당히 이렇게 점근선을 만들어 놓고 초점이니까 조금 아래쪽에 이렇게 대충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이제 쓸 수 있는 게 뭐냐면은 K제곱하고 25의 제곱을 더하면 50이 된다라는 거고, 그럼 K제곱이 25여서 K값이 5라는 걸 구할 수 있어. 자, K가 5라는 거를 구했으면 이제 얘 점근선은 어떻게 그냥 기울기가 양수인 것을 구해라. 지나는 점은 여기 평행이동 중심을 찾아야 되니까 여기가 1,2가 될 거거든. 평행이동 한 거니까 또. 그래서 y-2는 플러스 a분의 b x-1. 근데 5분의 5 하면 1이잖아 그냥. 그래서 정리하면 y는 x 플러스 1이 기울기가 양수인 점근선인 거야. 별거 없지. 이거 다야 그냥.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앞에서 했던 문제랑 좀 비스무리한 거 11번 봐봐. 이번에 내가 다 해주잖아. x제곱 빼기 3y제곱은 12라고 되어 있고, 얘를 놓고 뭐부터 해야 될 것 같아? 12로 나눠주는 거야. 12분의 x제곱 빼기 4분의 y제곱은 1. a제곱은 12, y제곱은 4. c제곱은 12 더하기 4는 16. 따라서 초점은 4,0에서 나올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을 보면 그래프가 4,0이 A고 거기를 지난다. D는 마이너스 4,0이다. 아, 얘네들은 초점이구나. 초점이 아닌 애를 주고서 이거 뭐 문제를 풀어봐 이렇게 나오잖아. 그냥 싸우자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요렇게 뭔가 그림은 이상하지만 대충 그리자. 그래, 그냥 대충 그리자. 자, 이렇게 될 때 둘레의 길이가 16 루트 3이다. BC의 길이를 구해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 자, 우리가 둘레의 길이가 16 루트 3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타원 같으면은 이렇게 위쪽에 있는 거랑 아래쪽에 있는 거랑 길이가 같아가지고 둘로 딱 쪼갤 수 있었잖아. 얘는 그게 안 돼. 차이가 일정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부터 생각할 거냐면은 요 점의 좌표가 2루트 3이야. 2루트 3이야. 그러면은 여기 초점 사이, 꼭지점 사이의 거리가 4루트 3이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이 AB의 길이를 A라고 잡으면 BD의 길이는 A 플러스 4루트 3이 돼. 괜찮니? AB의 길이를 A라고 두면 BD가 A 더하기 4루트 3이야. 차이가 일정하다. 여기서 얘를 빼면 주축의 길이가 돼. 다른 말로 하면 얘보다 얘가 길잖아. 얼만큼? 주축의 길이만큼. 주축의 길이는 초점 사이의 거리가 아니라 꼭지점 사이의 거리야. 쌍곡선 위에 있는 점에서 초점까지의 거리의 차가 일정하다. 얘하고 차이는 주축의 길이, 꼭지점 사이의 길이가 된다. 꼭지점 사이의 거리가 4루트 3이야. 그래서 얘가 A면 A 더하기 4루트 3이 돼. 됐어? 네. 그럼 밑에를 B라고 하면은 얘는 그러면은 이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면 A가 2개 있고요. B가 2개 있고요. 8루트 3을 더하는 건데요. 이게 16 루트 3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럼 A 더하기 B는 요거 빼고 반 나누면 4루트 3인데 그게 BC의 길이가 되는 거지. 이렇게 쓰는 거야. 모든 건 정의대로. 그래서 정의가 제일 중요한 거야. 수학에서 다른 부분들도 물론 정의가 중요하지. 정의에서부터 나오는 얘기가 많으니까. 근데 어떤 과목 중에서도 다 어떤 거 가지고 와서 비교를 해봐도 기하랑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도형이랑 관련된 부분들은 정의가 너무 중요해. 안 되면 그냥 정의가 뭐였더라? 이거부터 떠올려 보면은 답으로 갈 수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 오케이? 잠시만.
보자. 그래서 일단 쌍곡선이라고 하는 건 아무튼 이런 애들이야. 쌍곡선은 거리의 차가 일정하다라고 나와 있잖아. 그래서 타원은 거리의 합이 일정하고 쌍곡선은 거리의 차가 일정하고 뭐 약간 좀 다른 얘기기는 한데 초점이 두 개 있어. 거리를 구해서 곱이 일정한 건 없을까? 있으면 사본데. 응? 있으면. 있으면 사보죠. 오. 이렇게 하나 더 늘어나야 되잖아요. 다행히 배우지는 않는데 안타깝게도 있어. 그러니까 수학자들이 그거에 관심을 갖고 합이 일정한 도형이 있어? 곱이 일정한 도형이 있어? 야, 그러면 곱이 일정하면 합이 일정하고 차가 일정하고 했잖아. 곱이 일정한 거는 뭐 없을까? 있더라고. 야, 나눈 게 일정한 건 없을까? 있더라고. 근데 나눗셈을 한 게 일정한 거는 우리 이미 1학년 때 배웠다? 어떤 점에서 두 점까지 이르는 거리에 비율이 일정한 거야. 비율이 일정하다. 아폴로니우스. 아폴로니우스의 원. 뭔지 알 것 같아요. 여기에서 뭐 1대2다 그러면은 1대2로 내분하는 점, 1대2로 외분하는 점, 얘네들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 나와요 했던 이런 거 있지. 기억나? 네. 비율이 일정한 거. 두 정점으로부터 거리의 비가 일정하다. 우리 이미 했어. 원이 아닌. 그치? 그 개념에서 그냥 확장시키는 거야. 야, 그럼 덧셈이 일정한 건 어떻게 될까? 뺄셈이 일정한 건 어떻게 될까? 그게 타원과 쌍곡선이야. 사실. 이해되지? 곱이 일정한 건 이건 좀 더러워. 많이 더럽더라. 그래서 이게 대학교에서도 학부생에서 안 나와. 그냥 이런 것도 있어 하고서 넘어갔었어. 나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쌍곡선까지 포함해서 포물선, 타원, 쌍곡선 합쳐서 2차 곡선이라고 불러. 내가 종이 한 장 더 줬는데 요거 잊어버렸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시 준 거거든? 나 진짜 농담이 아니고 이 종이에 있는 것만 제대로 기억하고 써먹으면은 2차 곡선 문제는 다 풀 수 있어. 포물선, 타원, 쌍곡선을 합쳐서 2차 곡선이라고 부르고 사실 큰 의미에서는 원하고 직선 두 개의 곱까지가 2차로 표현이 돼. 거기까지 다 통용이 되는데 우린 여기서는 그런 것까지는 필요 없고 요 세 개만. 이 차 곡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자 기본적으로 용 그림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되니까 2차 곡선, 포물선이 이렇게 있어. 포물선하고 직선은 몇 개의 점에서 만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안 만나는 경우 있지? 접하는 경우 있겠지?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을 거야. 이렇게 세 가지의 경우가 나오는데 어쨌든 얘네들의 공통점은 그냥 포물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안 만나. 판별식이 0이면 접해.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 이게 끝이야. 이게 끝인데 좀 특이한 케이스가 있어. 다음 도형이 포물선과 만나는 점의 개수가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만약에 축에 평행하게 그어주면 몇 개의 점에서 만나? 하나만 만나. 하나만 만나. 이게 되게 골 때리는 애야. 타원은 그런 게 없어.
타원은 우리가 좀 유식하게 단일패 곡선이라고 얘기를 해. 한 줄로 닫혀 있는 곡선. 원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고 들어갔으면 나가야 돼. 무조건 나가야 돼. 그래서 안 만나거나 접하거나 주점에서 만나거나 세 가지밖에 없어. 깔끔해. 일곱시 가는 거니까 어떻게 지금 무조건 한눈에도 안 만나는 거죠? 저쪽에서는 만나질 않아. 왜냐면 얘들은 점점 바깥으로 나갈 거야. 아예 안 만난다는 생각이 없는 거죠? 아예 안 만나는 건 여기 있잖아, 요거. 안 만날 수는 없어. 내가 여기다가 그거 쓰면, 야, 그럼 얘 안 오냐? 언젠가는 오겠지? 쌍곡선이 좀 더럽다. 쌍곡선이 뭐가 들어온 거냐면은, 아까 점근선이라는 걸 얘기했잖아. 점근선이 이렇게 있어. 그리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요 모양으로만 보자. 자, 그냥 기본적으로는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안 만나? 판별식이 0이면 한 점에서 만나?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두 점에서 만나? 이게 맞는데 두 가지 케이스를 생각을 해봐야 돼. 하나는 요 점을 지나면서 요 점으로 하면은 안에 있으니까 좀 그렇다. 자, 요 점을 지나면서 요 쌍곡선과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를 찾을 수가 있는데 한 점. 접하면 한 점에서 만나겠지? 접하는 거 한 점에서 만나겠지? 수직은 아니고 비슷하게 점근선에 평행한 선을 만들면 얘는 점점 이 점근선에 가까워질 거야. 다시 안 만나겠지? 안만 내려가도 얘는 평행선이잖아. 요 부분이랑 만날 수가 없거든. 요거 하나밖에 안 만나. 이쪽으로 평행하게 만들어도 마찬가지. 여기서 한 점 만나고 반대쪽에서는 만나지 않아. 저 위에서도 만나지 않아. 그래서 요 점에서 쌍곡선에 한 점에서 만나는 선을 그어라 라고 하면은 4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오지선다잖아. 다음 중 쌍곡선과 한 점에서 만나는 것이 아닌 것은 그렇게 문제를 낸 적이 있었어. 물론 예전 얘기라 좀 어려운 얘기긴 해.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추가. 쌍곡선이 제일 더러워. 만약에 점근선 위에 있는 점이면은 접선이 몇 개 나올까? 접선. 원래 접선이 여기 있으면 2개 나와야 돼. 여기랑 마찬가지. 얘밖에 안 나와. 이쪽으로는 점근선이 안 나와. 점근선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쌍곡선의 중심에서 접선을 긋는 건 불가능해.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이건 이제 일반적인 특징이고, 그래서 이 특징을 바탕으로 계산을 하는 문제들에서 쓰일 거야. 이제는 2차 곡선하고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떤 거겠어? 그러니까 뭔가 연산을 할 때 제일 중요한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 직선과의 관계 중에서. 이걸 생각해 보면 돼. 우리가 2차 함수 배웠을 때 2차 함수하고 직선의 관계 얘기했지. 그 다음에 뭐에 대한 얘기 했었어? 원을 배웠어? 원과 직선의 관계를 배웠어?
그 다음에 뭐가 나왔었어? 아직 원에서 안 끝난 게 하나 있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안 만난다. 뭐 이렇게 판별식보다는 거리를 가지고, 거리와 반지름의 비교를 가지고 했었는데, 그 중에 이건 너무 중요해서 따로 챕터가 빠져가지고 또 실컷 공부했었던 파트가 있단 말이야. 기억이 안 나는구나. 원하고 접선. 접선에 대한 얘기. 아, x, y 해놓고. 그렇지, 그렇지. 원 위에 있는 한 점에서의 접선, 그 다음에 기울기가 주어져 있는 접선, 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똑같은 얘기가 나올 거야. 그래서 2차 곡선과 직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2차 곡선과 접선과의 관계다. 근데 이 접선이랑 관련된 문제는 식을 거의 비슷하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어. 어떻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느냐? 요거는 세 가지 도형을 한꺼번에 얘기를 할 건데, 왜냐면 지금 과정까지 필요한 상황이 아니잖아. 우리가 시험 뭐 이제 2주 반 3주 남았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거는 공식을 빨리 암기하고서 그걸 써먹어야 돼. 곡선이 한 점. 자, 요게 나오면은 x제곱이 있는 자리에 x1, x라고 바꿔. y제곱이 있는 자리는 y1, y로 바꿔. x만 있는 자리는 2분의 x1 플러스 x로 바꾸고, 같은 게 아니라 바꾸는 거지. y가 있는 자리는 2분의 y1 플러스 y라고 바꿔주는 거야. 자, 기본 원리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y제곱은 다섯 가지의 도형이 있는데, 곡선이 한 점이라고 주어지면 y1, y는 2분의 약분 2p x 플러스 x1, 여기는 x1, x는 2p y 플러스 y1. 접선이야 이게. 얘는 a제곱분의 x1, x 더하기 b제곱분의 y1, y는 1. a제곱분의 x1, x 빼기 b제곱분의 y1, y는 1. a제곱분의 x1, x 빼기 b제곱분의 y1, y는 마이너스 1. 그냥 이렇게 나와. 괜찮니? 거기 있는 공식들이 결국 요 네 가지의 원칙만 지키면 된다는 얘기고, 얘를 알려준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기본형 말고 평행이동 되어 있는 경우도 있잖아. 그래서 식이 좀 복잡해 보이는 거, 걔도 똑같이 써도 돼. 똑같아. 뭐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2의 제곱은 8, y 더하기 1, 뭐 이렇게 돼 있어. 평행이동을 하래. 그러면은 전개해서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는 8y 더하기 8, x제곱 더하기 4x 빼기 8y 빼기 4는 0이잖아. 얘 위에 있는 한 점 2,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이러면은 x가 2잖아. 2x 더하기 2배의 x 더하기
빼기 4배의 y 더하기 1 빼기 4는 0 하면 끝이야. 이거 정리하면 돼. 오라. 평행 이동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이 원칙만 지켜주면. 그냥 때려 넣으면 돼, 그냥. 그래서 역시 이거를 증명해 주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원리만 패스. 두 번째, 기울기가 m일 때. 기울기가 m일 때는 식이 어떻게 나오느냐? 요거는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거는 2차 곡선 중에 포물선은 2개가 나오잖아. 얘는 그냥 2차 함수로 생각해. 그래서 y는 4p분의 1 x제곱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냥 판별식으로 하는 게 편해. 공식 외우는 거. 공식이 너무 많아져서. 그냥 요거 하나만 외우자. y는 mx 플러스 n분의 p. 요거 하나만. 괜찮니? 얘도 외우려면 외울 수는 있는데 뭐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차라리 2차 함수로 보고 직선과의 관계로 가는 게 더 편해. 얘는. 자, 얘네들은 공식이 좀 비슷해.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우리가 원의 방정식에서는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었잖아. 그게 a제곱 m제곱 플러스 b제곱으로 바뀌어. 자, 이제 여기는 a제곱 m제곱 플러스 b제곱은 똑같이 나와. 근데 얘는 더하는 애였지. 자, 얘네들은 빼는 애지. 그래서 이게 뺄셈으로 바뀌거든. 근원이 음수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뭐 얘는 이렇게 쓰고 얘는 이렇게 쓰고 이러라고 얘기를 하거든. 깔끔하게 이렇게 하자. 어차피 그냥 양수 쓸 거야.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m제곱 빼기 b제곱의 절대값. 그냥 이렇게만 외워버려. 그게 훨씬 더 편할 거야. 됐니? 그리고 이제 곡선 밖의 한 점에서의 접선은 이거는 공식으로 만드는 게 너무 더러워. 훨씬 더러워. 그래서 쟤는 공식을 만드는 것보다는 그냥 그렇게 해도 되고, 그러니까 어떤 점을 지날 거야 해서 식을 만들어도 되고, 대신에 xy로 쓰면 안 돼. 식 자체에 xy가 있기 때문에 꼬여. x1, y1 아니면 뭐 a, b 이런 식으로 놓고 하는 거고, 아니면 이제 기울기로 가져가도 상관은 없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는 게 훨씬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다. 지워도 되나? 문제를 몇 개만 풀어보자고. (21번부터가) 이제 접선 얘기인데, 직선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 자, 21번. y제곱은 2x하고 y는 x-1이 두 점에서 만날 때 a, b의 제곱의 값을 구해라 라고 했는데, 사실 이런 거는 귀찮게 할 필요가 없어. 그냥 y 자리에다가 x-1 대입해서 제곱하고, 그러면 x제곱 빼기 4x 더하기 1은 0이 되잖아. 얘를 알파 베타라고 하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베타의 합은 4, 곱은 1이 돼. y제곱은 2x. 대충 그림 그려보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뻗어가는 그림이 될 거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이야. 근데 얘는 x좌표의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빼기 4알파 베타다. 그럼 얘가 16 빼기 4는 12가 되면서 여기 길이가 2루트 3이다 이렇게 나와. 괜찮니? 두근의 차. 이게 알파 베타의 차. 1대 1대 루트 2. 기울기 1이니까. 그래서 AB 사이의 길이는 2루트 6이 돼. 제곱해야 되네? 괜찮니? 별거 없어. 그냥 이런 거야. (23번) 자, 여기에 접할 때 쌍곡선의 두 초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라 라고 했는데, 접한다 라는 것 때문에 보통 이렇게 가. 얘를 대입을 해. 얘를 대입을 해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만들고 판별식이 0이다 라고 쓸 거야. 말이 되겠지? 근데 그러면은 귀찮아진다. 어떤 방법이 있느냐? 우리는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기울기가 3이라는 걸 알 수 있거든. y는 3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m제곱 더하기 빼기 쌍곡선이니까 빼기 2. 그래서 얘랑 같으면 되잖아. 9a 빼기 2는 25, 9a가 27, a는 3. 그러면 이제 a가 3이다라는 얘기는 여기서는 3 더하기 2가 c 제곱인 거지. 그럼 c의 값이 루트 5가 되겠네? 초점 거리는 2루트 5가 되겠지. 바로 대입해서 완전 제곱식으로 가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나을 거다. (26번) 한번 해볼래 지금? 이 아니에요? 잠깐만. 맞아. 21번 어. 있잖아요. 있어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응. a 분이 뭐예요? 아니지.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하는 건 여기 사이의 길이야. a, b는 여기를 얘기해. 1대 1대 루트 2. 기울기 1이잖아. 이해됐어?
됐니? 자, 여기에서는 초점이 어디가 돼? 0이요? 응. 1,0. 그치. 초점은 1,0, 그럼 준선은? x는 마이너스 1. x는 마이너스. 자, 이 상황에서 요런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길 원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은 4,4에서 요 접선 위에서의 이 포물선에서의 접선을 구하면 4y는 2배의 x 더하기 4라고 쓸 수 있고 그럼 y는 2분의 1 x 더하기 2라고 쓸 수 있어서 C의 좌표가 마이너스 4라고 나와. 그러면 이 직선과 x는 마이너스 1의 교점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분의 3 이렇게 나오겠네? 넓이는 2분의 1의 밑변의 길이는 3이 되겠지? 높이는 2분의 3 그래서 4분의 9라는 넓이를 갖게 되더라. 근데 이 문제에서 하나 추가로 알려주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포물선 위에 있는 점의 좌표가 뭐였어? 포물선 위에 있는 점의 좌표? 4,4지. 접선이 이 포물선의 축하고 만나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4,0이 되지. 얘랑 얘가 무조건 대칭이야. 아하. 이거는 기억해 두면은 앞으로 두고두고 써먹을 수는 있는 성질이기는 해. 역시 증명은 생략. 그냥 A, B 해가지고 정리해보면 나오기는 하니까. 포물선이 있어. 포물선이 있는 한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무조건 얘하고 얘는 대칭. 얘네가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는 요 길이의 반이 돼. 요거의 절반. 얘가 4였잖아. 얘 y절편이 2야. 요거까지 같이 알아두면은 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넣어놨던 문제야. 괜찮니? 그래서 나머지 애들은 한번 직접 풀어보고 다음에 다시 또 정리하도록 하자. 여기까지.